이 두 살 아들 앞에서 베트남 아내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둘렀던 남편.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하지 말 했잖아. 너 지금 했잖아. 지금 뭐야, 어디? 어디 있어? 하지 말 했잖아. 혹시 만들지 말 했어, 안 했어? 하지 말 했잖아. 지켜본다고. 왜? 왜? 오빠 마지 못고 하지 마. 뭐 싫다고. 뭐 또 하나. 말했다. 5분. 왜 아내를 폭행하신 겁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도 혹시 때리셨습니까? 아니,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은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의사소통이 자주 안 됐었던 적이 많은가요? 그런 건 아니고 운은 만난 지 5년이 됐는데 여기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저 출근가라고 그런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지인들한테 그런 걸 하다면 여성분이 그 배우자인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 통화가 갑자기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이, 특히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 작태에 대해서 한국민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미안해할 것 같은데요. 이현희 변호사님, 일단 상황과 지금까지 진전된 상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은 SNS에서 이 영상이 퍼지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던 시점 자체 바로 다음 날 지인이 이것을 영상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경위도 그동안에 가해자가 많은 어떤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수사기관, 경찰이 처음에는 신고를 받고도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다가 사실 이게 SNS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슈가 되니까 긴급 체포를 통해서 그리고 영장까지 이렇게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악스럽고 심지어 아이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보면서 계속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도까지 되는데 뭐 주먹과 발 그리고 소주병으로까지 부인을 폭행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혐의는 특수상해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살배기 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이 될 경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추가로 낚싯대로 아들을 때린 것도 있다라는 이제 피해자 측의 진술이 있습니다. 엄마의 진술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가정폭력, 게다가 외국인 이주 여성과 살고 있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음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고가 되지 않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그리고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고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7월 4일에 2차 있었습니다. 뭐 물건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건 다른 걸 엄한 걸 가져오고 이런다고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때리고 뭐 베트남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베트남 말 다른 사람이랑 베트남 말 했다고 때리고 뭐 이랬대요. 소주병으로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은 그 맞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인 아내가 자주 했던 한국말이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던데요. 김 교수님. 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저와 같은 한국말을 능숙하게 했다는 것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 있고요. 지금 저 폭행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저 남성이 하는 얘기는 저 녹취 장면에서 나오게 됐던 게 치킨을 시켰는데 왜 밥을 하냐는 겁니다.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서 치킨을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곳에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저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 한 2도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저 어린아이인데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장면에서도 폭행을 그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가서 재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전혀 모든 역할들을 하지 않은 채
육아에 네.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 아내에게 방치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폭행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베트남 내부 여론에서도 대한민국 전체 남성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법당국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의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 외교적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국내에 네. 거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돌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감용 총장이 베트남 치안 총수에게 숭고한 마음을 표했다고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워낙 베트남 분들이 한국을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움이 쌓인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원수처럼 갚는 일개 사건이긴 하지만 마음이 찹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박항서 감독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베트남이 우리 3대 교역국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심도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썩 좋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비록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원래 고국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여성이 다른 나라 낯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정서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한국 전체 인식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 3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성이 10명 중 4명 정도 되고요. 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 결혼하는 사람들의 한 3쌍 중 1쌍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그렇군요. 많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포용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번 일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가정폭력의 문제도 있고요. 네.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깔려 있는 인종차별, 무시 이런 것도 전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럼 왜 이분들이 그러면 그 처지를 감수하느냐? 신원보증 뭐 이런 법적인 또 미비점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이번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